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촬영을 하려고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포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11월 날씨치고는 좀 추위가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기후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이렇게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월화 이틀 동안 나온 뉴스 브리핑, ESG 관련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뉴스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넥센 타이어예요. 네. 넥센 타이어는 우리나라 3대 타이어 업체 중에 하나죠. 이번에 특히 천연 고무를 이제 천연 고무의 가치, 사슬, 공급망, 천연 고무를 재배를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이 타이어를 제조해서 생산하기까지의 전체의 제조 시스템, 공정을 그걸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그 공급망을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천연 고무 공급망 정책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런 정책 발표를 통해서 천연 고무의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이 재배자, 농민들, 그리고 가공자, 가공업체들 이런 등등 천연 고무의 전체 공급망 구성원들과 함께 이 천연 고무를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 그게 뭐 동남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그러한 생산 지역의 주민들, 그 주민들이 소속된 국가 또는 그 사회의 법규와 규정을 잘 준수를 해서 그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환경과 인권 보호 등등의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하는 그러한 방침을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천연 고무 공급망 정책은요, 사실은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 그리고 NGO, 또 고무 재배자들, 또 가공업자들이 협력해서 만든 협의체, 지속 가능한 천연 고무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GPSNR, 플랫폼에서 제정한 가이드에 맞춰서 수립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체의 그러한 스탠다드,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공급망 정책을 수립했다라는 점에서 ESG 경영을 앞으로 좀 더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죠. 네. 그런데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주로 이제 생산하는 게 양극재 아닙니까? 이 배터리 소재 중에 양극재, 또 이제 음극재까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극재와 음극재의 원료에 책임 광물 100%를 활용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이것 또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자재, 원료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광물만 사용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료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ESG 관점에서 사실은 공급망의 정책을 강화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제가 넥센 타이어가 천연 고무를 생산하는 재배업자부터 해서 가공업자 등등까지 해서 이 전체 공급망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앞으로 책임 광물 보고서를 내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임 광물 보고서를 처음 발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이 책임 광물 보고서에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원료의 공급망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그런 결과, 성과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코발트, 텅스텐 뭐 이제 등등에 이제 좀 국한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관리 대상을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소재가 굉장히 수요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되는 이 리튬, 니켈 등등 해서 이러한 원료를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원료로 선제적으로 이러한 그 공급망을 확보를 해서 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책임 광물 협의체가 따로 있다는 것. 그건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직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광물만 이렇게 구매하기로 한 그러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포스코 케미칼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SK가스. 주식회사 SK가스예요. 네. 이 회사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왜냐면 에너지 회사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GS 에너지, 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 현대 오일뱅크 등등 좀 대기업들은 좀 많이 알지만 물론 SK가스도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SK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주식회사 SK가스가 내년부터 중간 배당을 도입해서 1년에 2번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SK가스의 주식을 100주를 샀어요. 그러면 그 100주를 샀으면 연 1회,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100주에 해당되는 배당금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3월 정도에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연 1회만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주주들을 위해서 연 2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6월 달에 한 번 주고 12월 달에 또 한 번 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 친화 정책이죠. 주주들에게 그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좀 더 환원하겠다. 예, 그러한 그 차원에서 ESG 경영 가운데 특히 G, 기업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이익을 창출했을 때 그 이익을 이 주주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 G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기로 한 것. 예, 그것은 사실 10월 25일 날 그때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그 별도 당기 순이익의 약 20%에서 40%로 배당 기준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향후 3년을 주기로 이 배당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SK가스 주주들은 참 좋겠어요. 1년에 2번 배당금을 받잖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SK가스를 지금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요. 한국항공이라는 회사예요. 저는 이번에 뉴스 브리핑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회사입니다. 자, 한국항공. 대한항공은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는 대한항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항공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식회사로. 자, 이 한국항공은 대한항공, 즉 한진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래요. 이 회사는 그 수화물, 승객의 수화물, 즉 짐들과 이제 뭐 상업적으로 또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러한 화물들의 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포장 비닐이 있는데 그 비닐을 이번 11월 달부터 100%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재생 비닐로 전면 교체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국내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국내 전 공항 있잖아요. 뭐 부산, 뭐 김해공항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 공항에서 친환경 재생 비닐을 도입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량의 저감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6번째 뉴스는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이 뭐 여러분이 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태양광을 제조해서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앞으로 국립공원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북한산
북한산의 이 국립공원의 탄소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뉴스예요. 마지막 뉴스. 자, 7번째 뉴스는요. 롯데 쇼핑 그리고 롯데 면세점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롯데 쇼핑입니다. 네, 그 롯데 쇼핑이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와 이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롯데 쇼핑에서 ESG 경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5대 프로젝트를 리를 붙어가지고 리얼스, 리유즈, 리너지 해가지고 이제 5개 분야에서 5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새로운 ESG 경영 전략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그 신생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 또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브랜드를 이렇게 육성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을 이 어떤 그 좀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 그것을 이제 와디즈, 특히 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와디즈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제 막 신생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펀딩을 받아서 브랜딩을 하고 제품 광고도 하고 제품 판매도 하고 또 이런 증권 발행도 할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와디즈와 함께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롯데쇼핑이 이 중소기업가에 상생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롯데백화점에서 이번에 친환경 스니커즈, 그 친환경 운동화로 유명한 그 LAR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 저도 몰랐는데요. 이 LAR이라는 이 브랜드가 이 롯데그룹의 회장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님이 이거를 착용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대요. 그래서 이 그 LAR의 그 친환경 스니커즈, 그러니까 친환경 운동화 상품들이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좀 굉장히 이게 착용감이 편안한가 봅니다. 그리고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또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스니커즈를 착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밀려드는 주문량에 의해서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만 이 친환경 스니커즈를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잠실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또는 롯데 백화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롯데 면세점이에요. 롯데 면세점이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메리 그린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서 이 그 면세점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에코백, 그것도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에코백 100개로 친환경 트리를 설치를 했다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코백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이 특히 4,400개가 재활용돼 가지고 에코백이 만들어졌는데, 그 에코백으로 이 트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 면세점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 월드타워점, 그러니까 잠실 월드타워죠. 그 다음에 코엑스점, 그리고 부산점, 부산에서도 이러한 그러니까 에코백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전체 네 곳의 영업점에서 이 높이가 2m 높이래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뭐냐면 친환경 그 소재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그러한 어떤 재활용을 활용한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다.
라는 점에서 좀 이런 자원 순환, 이 버려진 것들의 재활용,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을 이 롯데 쇼핑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ESG 경영 중에 특히 이 환경의 차원에서 이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만간 또 그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